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현입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한 직장에 19년 정도 재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오면 제 이력을 말을 해요. 이게 습관인가 봐요. 내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28에 결혼하고 9에 큰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렇게 봐도 굉장히 참신하게 생겼잖아요. 현모양처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못 키우겠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무섭고 지는 것도 무섭고 애 안고 같이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 50대던 애 결혼했거든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내가 볼 테니 직장 구할 수 있으면 나가버렴, 그 한마디에 제가 박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더니 또 그 아이 또래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직장 생활 중에 제가 둘째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큰아이 36개월에 둘째가 태어나서 유치원을 보냈더니 아이가 감기를 옮아온 거예요. 그래서 50일도 안 된 아이가 감기를 앓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봉천역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 밑에 아이비소아과를 출근하기 전에 한번 데려가고 어머님이 점심때 한번 데려가고 또 너무 심하니까 저녁 때쯤 한번 또 데려가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많이 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둘째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그때 할 수 있었던 일은 병원에서 주는 약을 꼬박꼬박 먹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요만한 애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건강이 그렇게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저 같은 경험을 하시리라 믿어요. 그래서 아이가 커가는데 정신연령도 살짝, 그러니까 엄마는 알잖아요. 저희 큰아이는 천재인 줄 알았는데 저희 둘째는 키워보니까 정신연령도 다른 아이보다 살짝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중학교 들어갈 때 140이 안 됐어요. 둘째가 남자아이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마음의 숙제,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약간 빚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라면 종류별로 박스, 프라이트 10박스, 그리고 우유는 신선한 우유 하나, 그 다음에 멸군 우유 있죠. 그런 거. 많은 엄마들이 이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냉동식품 냉동실에 왜 학원 갈 때 굶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마음의 숙제가 내가 내 아이한테 케어를 잘하고 있나? 아이는 날 기다려주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41살에 건강이 무너졌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용가리 통뼈라고 신나게 직장생활만 했는데 그때 골밀도 감소 진단 받았어요. 그리고 갑상선에 물혹이 있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항상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다고 인지했는데 제가 유산화를 만나면서 제 새로운 인생, 제가 그전에는 목이 없었어요. 승모근이 올라와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리고 이 턱이 이렇게 내려앉았었어요. 이렇게 예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강의를 먼저 할 때 기본부터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량 영양소를 못 드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네, 많이 드세요. 근데 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난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체는 대량 영양소는 생명 유지가 필요하고요. 소량 영양소는 어떤 게 필요해요? 건강한 삶. 네,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6대 영양소로는 식이섬유, 물, 요즘은 8대 영양소 있죠. 항산화. 이 8대 영양소가 골고루 내 몸으로 들어와야지 내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잘 먹으니까 건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소 불균형으로 많은 분들이 퇴행을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본을 생각해요. 우리 몸은 화학공장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 하거든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배고파서 밥 먹는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내 몸을 챙기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 지금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와서 이거를 대사시키는 성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에너지 생성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를 예를 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차에 석유를 많이 넣었어요. 차가 출발하던가요? 아니죠. 석유는 대량 영양소. 차 키를 꼽아줘야죠. 그러면 소량 영양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차가 붕 떠나면 뒤에 뭐 나와요? 매연 나오죠. 우리 몸에 소화될 때 뭐가 나올까요? 그거 기본이에요. 그러니 영양소 먹어야 되고 항산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탁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먹는 발색제,
저 다 애우지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뭐 보습제, 보윤제, 뭐 발효 조정제 많잖아요. 이걸 1인이 먹는 게 약 24kg 정도 먹는다라고 해요. 설탕도 이렇게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하나를, 그러니까 좀 큰 아이 하나를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첨가물이 우리 인체를 좀먹고 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타민하고 미네랄 이런 다양한 영양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어때요?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신가요? 슈퍼 가서 사시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냉장고. 그리고 삶고 데치고 무치고. 그래서 땅도 이렇게 농약을 해서 또는 비료를 쳐서 산성화가 돼서 영양소가 하나로 바뀐다거나 불균형이 깨졌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냉장고 들어가서 먹거나 이렇게 신선한 걸 우리가 먹을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 건강을 위해서 아침도 꽉 챙겨 먹고 점심도 오후에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난 1시간 정도 편안하게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먹을 거야 생각하시지만 어때요? 많이 때우시잖아. 그렇죠? 한 끼 한 끼를 때우시지 않나요? 급하게 먹고, 특히 집에서는 아이 보느라고도 더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좀 마찬가지잖아요. 간단하게 뭐 미역국을 끓여 먹는다거나 스크럼블을 해서 먹는다거나. 그래서 많은 영양소가 내 몸에 들어오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부족한 삶을 살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내 몸은 영양실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특별한 케이스 빼고는 이렇게 건강한 세포로 태어나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음식이라든지 환경에 의해서 세포가 이렇게 퇴행을 해서 내가, 우리 기본 단위가 뭐예요? 세포죠. 그 세포가 이루는 게 조직이고 조직이 기관이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질을 많이 말을 해요. 내가 어떤 체질이냐가 아니라 이 세포가 퇴행이 많이 된 쪽이 안 좋으니까 내가 그쪽에 뭔가를 하면 내 체질에는 안 맞아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인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좋아지면 우리 몸이 좋아질 것 같으세요? 네.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똑똑하시네요. 인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영양 밸런스를 맞췄더니 방어 능력, 재생 능력, 복원 능력이 상승되면서 세포가 좋아졌더니 곧 세포 이루고 있는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 굉장히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세포에 충분한 영양을 채우면 수십 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세포가 내 몸에 있을 텐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 공급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막아내고 항산화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의 세포가 어떻게 살아나냐면 이렇게 처음처럼 완벽하게 살아나진 않지만 좋아지면서 내 몸에 영양 밸런스가 맞춰지면 하나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기본이 채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경험 하실 거예요. 제가 경험했어요. 저는 유선아를 만나기 전에요. 제가 그런 말 처음 만나면 말씀드리거든요. 제 발목에 동아줄이 2개가 매달려 있는 기분이에요. 몸이 땅으로 가라앉는 기분 느껴보신 분? 한없이 쭉쭉쭉쭉. 365일 중에 300일 정도 느껴보시는 분.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30대 후반부터.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저를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눈도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눈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진 게 세포가 건강해지니까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나 잘 먹어. 밥이 보약이야. 그쵸? 네. 근데 SBS에서 보도자를 보면 52년도에는 이 정도만 먹으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출 수 있었대요. 그런데 93년도에는 저렇게 먹어야 된대요. 지금은 18년도잖아요.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각자 상상해 보세요.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제가 소개할 제품이 유선아입니다. 제 인생에 행복을 줬고요. 저의 둘째 아이의 가장 큰 숙제를 저한테 해결해 준 제품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통업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유산화 만나기 전에도 많은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었고 영양제를 항상 먹었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소개받았을 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믿질 않았어요. 다 똑같겠지? 그리고 아시는 지인이 하신다니까 그냥 사야지 어차피 먹는 거니까 라고 먹었는데 그분이 해독을 권유했을 때 제가 45살에 처음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몸에 상을 한번 주자. 혼자 하기 미안하니까 남편이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겪었던 거를 같이 풀어드리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 아시는 분? 유산화 마크나 네. 인셀리전스 마크. 인셀리전스가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 저게 뭘까? 그냥 유산화의 하나의 브랜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인셀리전스는 모방 불가한 기술력이에요. 제가 유산화를 가장 사랑하는 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요. 50여 명, 8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개인 특허도 가지고 있지만 유산화 와서도 특허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시는데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 그래서 인셀리전스에 대해서 제가 헬스팩을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인셀리전스,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생겨나진 않았고요. 비타민이 만들어졌어요. 왜? 비타민을 알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인데 인셀리전스도 유산화에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적에 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타고나라는 뜻이고요. 자, 셀룰러는 세포예요. 그리고 인텔리전스, 이거는 지능. 이 조합어가 뭐냐면 타고난 세포의 지능. 이게 인텔리전스예요. 이게 우리 헬스팩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더욱더 사랑하는 제품입니다. 자,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대사하는 거는 다 아시죠? 네.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대사할 때는 불순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노후된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음식물을 대사시킬 때는 뭐가 나올까요?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이 드셔도 피곤하다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인셀리전스 기술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노화된 미토콘드리아를 막으로 쌓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가 부여받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를 할까요? 혼자 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를 하냐면 탄생을 시키고 어때요? 미토콘드리아 하나가 생성했어요. 전 여기서 박수 쳐줄 줄 알았어요. 우리는 60쪽의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 생명 탄생. 이러니 헬스팩을 오래 먹으면 나처럼 목소리 커지죠? 눈 커지죠? 건강해지죠? 간이 더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팩이 기본이다. 제가 유산화 만날 때 항상 기본 상충사 배웠거든요. 헬스팩 오메가 화이버지, 헬스팩 오메가 화이버지. 그래서 헬스팩이 제가 왔을 때는 인셀리전스 기술이 아니었지만 쉬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해서 우리한테 찾아온 인셀리전스 기술이다 해서 제가 요거는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다 집어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세포의 빠른 회복력과 효과적인 재생. 네, 그래서 헬스팩을 드시면 굉장히 많이 건강해지시고 날로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7가지 구성물이 있어요. 제가 항산화에 대한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항산화는 식물에서 추출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걸어다니죠. 동물도 걸어다녀요. 식물들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식물 항산화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몇 가지가 들어있다? 7가지. 이걸 드시면 내가 특별히 어디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은 건강을 굉장히 훌륭하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헬스팩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얘가 날 좋다고 오네. 오메가하고 코어미네랄. 저는 이 제품은 청소년기에 권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세포 분열을 하고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뭐 야채 먹어라 뭐 먹어라 하지만 아이들이 먹지 않잖아요. 그럼 아이가 좋아하는 거 밥을 먹게 하고 이걸 권해주면 아이 영양제 챙길 수 있고요. 그리고 헬스팩으로 부족하신 분들이 계세요. 미네랄이 많이 떨어졌거나 비타민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럼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드시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많이 신체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량 먹고 자주 먹고 간식 먹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한데 우리가 다 챙겨줄 수가 없잖아요. 유산인멀츠가 얼마나 아이들 건강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지 가격 또한 너무 합리적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썩지 말고 자일리톨 함유까지 들어가 있고 무설탕 제품.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외부 음식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애들은 처음에는 맛 없어 하지만요. 엄마의 노력이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엄마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 유산인멀츠가 아닐까 싶어요. 저 유산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생각이 믿음이 조금 생겼을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생각 안 했어요. 내 둘째를 내 뱃속으로 다시 먹고 싶다 이 생각했었어요. 나도 많이 먹고 태어나서 우리 아이한테도 좀 먹이고 싶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저는 소화기계 쪽을 먼저 다스려줘요. 요즘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뭔지 아실까요? 암,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에
기반은 우리 소화기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심혈관계로 안 좋은 게 흡수되면서 일어난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아내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실, 이 초록색은 우리 소화기계 쪽이에요. 헤파실은 제가 각 집에 냉장고 있듯이 우리 몸에 냉장고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영양을 먹으면 위에서는 위산이 굉장히 강한 산이죠. 위산은 우리가 아무리 고기를 많이 먹고 뭘 많이 먹어도 그 산에서 균을 다 잡아내고 녹여요. 그러면 그게 소장으로 들어갈 때 소화액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다시 간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 돌려내는 기능을 해서요. 여기에서 모든 우리 몸에 이루는 화학 반응, 영양 흡수를 돕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90%,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우리한테 신호를 보이지 않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헤파실을 드셔주시면 실리마린이 우리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용성으로 들어와도 우리 몸은 수용성으로 바꿔내서 몸으로 넣어주는데 그걸 해주는 게 여기 부 들어있는 추출물이에요. 그래서 헤파실이 최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이버즈는요. 우리 몸에 소화 흡수가 되지 않아요. 화이버즈 많이 드신다고 살찌는 거 아니니까 많이 드셔도 돼요. 화이버즈 권해드리면 배부르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배가 불러야 돼요. 우리 장에 장 점막에 안 좋은 것들이 껴있잖아요. 불려서 꺼내고 하니까 배가 빵빵해지기도 하고요. 안 좋은 것들이 몸에 감지되니까 어때요? 이게 트름 나기도 하고 가스도 나기도 하고 방귀도 나기도 하잖아요. 걔네들이 감싸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그 외에 뭐 혈관계 쪽 있으신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이걸 먹으면 장벽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요. 저기 글씨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이섬유는 우리 장벽에서 먼저 들어가서 막아내는 기능, 안 좋은 것들을 불려서 꺼내는 기능, 그리고 배변 활동을 돕는데 훌륭한 제품입니다. 자, 프로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 요즘 TV만 틀면 프로바이오틱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타사하고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많이 졌어요. 우리 균수가 이렇게 좀 적게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균이다? 살아있는 생균이잖아요. 그런데 타사균들은 우리 위산을 통과되지 못하는 균이 저는 지금은 과감하게 말씀드려요. 많지가 않아요. 시중에 도는 거는. 그러면은 사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사균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좋아요. 장의 밸런스는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배출되잖아요. 우리 프로바이오틱은 뭐를 하냐면 증식을 해요. 몸에서. 그러면 대장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는 분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럼 그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을 드시고 화이버즈를 드시면 균의 먹이가 화이버즈이기 때문에 화이버즈 먹어서 안 좋은 것들을 불려서 먼저 주고 프로바이오틱 드시면 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알로엔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요, 건강한 사람도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40% 이상 영양 흡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유산화 알로엔즈는 이름이 알로엔즈지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 그래서 이게 영어 발음하면 자꾸 꼬이네.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이라 그래서 소화 효소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드시면 영양 분리를 빠르게 시켜내서요, 우리 몸에 영양을 넣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알로엔즈예요. 그래서 소화기계를 돕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해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두통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도 장이 안 좋으면 독소가 위로 올라가서 두통 일어나실 수 있어요. 알로엔즈 4알에서 8알 그 자리에서 드시게 한번 해보세요. 30분 안에 두통 사라지시는 경험하실 거예요. 정말로요. 그리고 자, 소화기계에서 막아냈어요. 그러면은 혈액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막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혈액 계산을 하는데 폴리시. 많은 분들이 피곤하면 뭐 먹어 하시죠? 비타민 먹어 하죠. 비타민 C 먹어 하거나 비타민 먹어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피로회복을 돕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C만 많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 비타민 B하고 밸런스가 맞아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가장 좋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이황재 박사님이 그렇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가 산화하는 걸 막아내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가 산화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주시면 좋고요. 혈관에 유연성 떨어지시는 분들, 비타민C가 모든 우리 몸에 콜라겐 합성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인 거 아시죠? 그래서 혈관의 탄성을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비타민C랑
이제 E프라임이랑 같이 드셔주면 혈관의 탄성도 좋아지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는 혈관이 12만 킬로인데 나 한 달 먹었는데 왜 안 좋아져 하시잖아요. 한 달 먹어서 좋아질까요? 그쵸? 거기에서 지지 말고 이기세요. 나랑 같이 6개월 가보자. 또는 6년 가보자. 3년 가보자.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보내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프라임은 우리 세포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적혈구도 뭐다? 세포다. 제가 앉았다 일어나면 핑글로 도는 게 있었어요. 근데 E프라임을 제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이론이잖아요. 눈도 점막이고요. 특히 여성분들, 남성분들은 생식기 막이 굉장히 중요하시고 코, 귀 이런 점막들 그리고 비염 있으신 분들도 E프라임 드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점막이 튼튼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 안 빼앗기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 막아내고 이 기능을 해주는 게 E프라임. 그리고 이제 항비타민이라 그래서 불임이라든지 이제 임신을 준비하신 분들한테 권유해 주셔도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요즘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현대인들한테 꼭 먹으라고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병원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가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비타민 D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면 좋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 말씀하세요. 조금만 귀 기울이면 모든 성분이 우리 혈관으로 바로 왔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왔을 때 간에서 해독을 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세포가 그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여야지 혈관으로 바로 들어왔을 때는 좋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성분이 우리 몸에는 굉장히 이롭게 움직이고 내가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모든 성분이 활성화될 때 꼭 필요한 성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는 요즘 시력 안 좋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많죠? 우리 때는 핸드폰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안 됐고 TV가 저 때는 흑백이었어요. 요즘은 내가 보는 오칼라보다 TV에서 보는 칼라가 더 좋아요. 내 눈은 즐거운데 내 눈의 세포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래서 이 빛 때문에 우리 눈이 또는 이런 공기 때문에 그런데 오메가를 드시면 EP와 DH 밸런스도 맞춰져서 눈의 영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잠잘 때 이렇게 눈곱 많이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게 눈이 재생되면서 우리 눈을 보호하면서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면서 눈곱이 많이 끼신 분들은 눈이 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눈곱이 많이 끼신 분들은 눈물이 나와서 눈곱으로 또는 이렇게 실처럼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오메가 드시면 그런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안 좋은 것들을 녹여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혈관에 영양도 많이 채워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콜레스테롤 약 드신 분들 이야기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정 강의 때. 요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세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는 물어봐요. 이렇게 조그만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세요? 라고 여쭤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조그만 약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으세요? 정답 없어요. 어떤 역할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다 녹여줄 것 같았어요. 모를 때는. 녹여준다 생각했는데 녹여주는 게 아니라 그 콜레스테롤 약이 우리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되거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니까. 그래서 간에서 합성 못하게 잡아내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게 콜레스테롤이라는데 머리의 90% 이상이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치매의 위험이 있대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간에 합성될 때 코엔자임 Q10도 같이 안 만들어진대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 약 많이 드신 분들은 살이 아파요. 나중에는 10년 정도 드시면. 그리고 깜빡깜빡하세요. 네. 그리고 신경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손발 저림이 많으세요. 특히 어른들. 손이 저려 발이 저려 그런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셔도 있지만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스타딘계 약물을 드시면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메가하고 파이버즈하고 프로바이오틱을 우리가 충분히 영향을 주면서 막아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글루카면 요즘 감기 많이 걸리시죠? 자, 프로글루카면은 1차, 2차, 3차 면역기관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기침 많이 하시잖아요. 상기도에 굉장히 좋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침하시는데 기침하시거나
이렇게 콧물 흘리시는 분들 비타민하고 글루카면 저녁에 잘 때라든지 평소 때 드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면역 기능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골격계를 말씀드릴 건데요. 비타민, 미네랄 칼디. 우리 칼슘 하면 많은 분들이 칼슘 뼈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칼슘 하면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1대1로 신경계에 많이 해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 응급실 가면 마그네슘 주잖아요. 왜? 이완시켜 놓느라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드시면 우리 신경 안정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아이들 10대 때 많이 채워주면 커서도 계속 건강할 수 있대잖아요. 그리고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데 커피만 마셔도 잠 못 주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드시면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 안정으로 좋고 우리 칼슘에 우리 뼈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은 방송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글루코사민 먹어도 관절에 효과 없어 라는 말 하거든요. 글루코사민이 굉장히 입자가 굵어요. 그래서 우리 연골에 침투가 안 돼서 그런 말이 방송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메리바라는 특허 공법으로 해서 굉장히 미세 입자예요. 그래서 우리 관절 속으로 침투가 된다라고 이미 입증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절이 연골이 15%만 있어도 100% 재생이 된다라고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추출물로 인해서 이렇게 통증 느끼시는 분도 있죠. 통증 완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연골이나 관절이나 허리 쪽 안 좋으신 분들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X, 제가 아까 오메가 말했죠. 눈 안 좋으신 분들, 우리가 요즘 최근에 18살짜리가 황반변성 왔다 그래서 되게 이슈된 적이 있거든요. 이 황반변성은 눈을 많이 사용했을 때 오는 증상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황반에 이렇게 물체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이상이 되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랑하는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고기는 시커멓게 보이고 겉에가 보이는 게 황반 증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시력을 잃어가는데 우리 비전 X의 그 황반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눈에 영향을 넣으실 때는 저는 비전 X하고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프라바놀 C300은 모세혈관을 뚫는 성분이에요. 근데 눈으로 가는 혈관이 머리카락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가늘고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권해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안경 쓰시던 거 비전 X하고 유산화 보고 안경 벗었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이 또 있으세요. 그리고 그 전에 황반변성 판정받으신 분이 이분은 관리를 잘하면 1년 정도는 괜찮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실명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치 판정됐고 보험 가입하셨다고 여기 와서 체험사례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눈도 반드시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성장기 아이들은 처음에는 눈이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좋아지는 케이스 많아요. 아이들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하는데 충분한 영양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도 같이 떨어지고 충치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한테 주시면 효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프라바놀 C300이에요. 프라바놀 C300이 우리 모세혈관을 뚫어요. 그래서 두통이 심하시다거나 이렇게 모세혈관 쪽, 그 다음에 협착증 있으신 분, 손발 시리신 분들 프라바놀 C300 드시면 빠르게 아마 효과 보실 수 있고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염증 잡아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충으로 만들어져서요. 비타민C와 포도씨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서 효과 좋고요. 여성 질환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엔자임 Q10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공고해요. 몇 년 전부터 공고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워낙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지혈증하고 콜레스테롤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몸에서 합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라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쪽은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스타딘계 약물 처방할 때 코엔자임 Q10을 같이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키노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다. 그리고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시죠? 당뇨약 드시는 분 또는 고혈압약 드시는 분 계시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은 우리 심장 기능을 약간 저하시켜요. 이렇게 수축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럴 때 위에 있는 관략근도 같이 저하돼요. 그래서 위산 역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많이 드셔주시면은요. 위산 역류하는 것도 막아줄 수 있고요. 심장 기능도 튼튼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산이 많으면 소화가 안 되시면 왜 겔포스나 이런 거 많이 드시지 않나요? 남자분들? 그쵸?
근데 겔포스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양면성이 있어서 그거는 위산을 중화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상한 거죠. 왜 자꾸 소독이 안 되지 해서 위산을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관략근을 같이 조절해 줄 수 있는 게 코엔자임 Q10이어서 많이 드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게 이 뉴트리미어였어요. 제가 처음 만날 때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으려고 해요. 잠을 좀 더 자고 싶어 해요. 근데 엄마들은 밥을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정 안 되면 샌드위치 만들고 아니면 계란하고 하잖아요. 근데 저 이거 만나고 저희 큰아이, 작은아이 뉴트리밀로 아침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키웠어요. 그리고 현대인들도 GI 지수가 23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3끼 중에 한 끼는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복합탄수화물 들어가 있죠. 지방 들어가 있죠. 단백질 들어가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열량을 하고 단백질은 머리카락, 손톱, 우리 몸의 뼈 모든 걸 이루고 지방은 어때요? 우리 몸의 장기를 감싸잖아요. 그리고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독소가 들어왔을 때 지방이 자기 몸을 희생해서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리셋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게 뉴밀이다.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한 끼 식사로는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단백질이 나왔어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단백질 섭취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뉴밀 드실 때 단백질을 같이 드셔주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남편이 저 만났을 때는 허리가 30이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1년에 2인치씩 누리는데 제가 마지막에 주말부부였거든요. 4년 동안. 이게 지방에 내려가 있으면서 36을 육박해서 38이 돼가는 거예요. 당신 38 바지 사는 순간 나 이혼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먹던 걸 요즘은 저녁에 먹어요. 이걸. 그리고 저희 신랑도 그렇게 권했어요. 근데 2주 정도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람이 먹는 기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까지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녁에 많이 안 먹고 이렇게 식사하고 자니까 아침에 너무 개운한 거예요. 지금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요. 요거 싸가지고 가고 영양제 싸고 하이버즈 싸고. 그래서 퇴근 6시에 하거든요. 7시에 해요. 그럼 6시 반에 이걸 먹고 집에 오면 우리가 18층인데 계단을 타요. 그래서 지금 복근이 생겼어요. 임시 8개월이었는데. 그리고 허리가 33에서 32인데 왜 이런 말해도 허벅지가 더 튼튼해졌어요. 근육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선물 드리러 왔어요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선물 드리러 왔어요. 건강이라는 선물. 건강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대요. 건강은 모든 자연 중에 으뜸이래요. 제가 선물 드렸나요? 네. 감사합니다.